안녕하세요, 카시트 전민주입니다. 야, 아우디 이트론 GT입니다. 이트론 GT. 야, 정말 차 이거 일단은 제가 뭐 리뷰를 하기 앞서가지고 차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잘 나가요. 그리고 편해요. 이 차를 정말 패밀리카로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리뷰를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데일리카로, 패밀리카로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타면 탈수록 만족스러운 차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3월 달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이 정말 괜찮게 들어가요. 제가 영업사원분들이 뭐 구체적인 할인 금액을 공개할 수 없지만 가격으로만 봐도 딱 구매 적기다. 사실 포르쉐 타이칸이랑 이 차랑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연기관을 가느냐 전기차를 가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포르쉐 타이칸 S랑 이 아우디 이트론이랑은 공식적인 가격으로만 딱 비교하면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트론에 들어간 옵션을 포르쉐에 다 넣었을 경우 5천이 들어가고, 포르쉐에서 옵션 일부를 빼면 2, 3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더 큰 할인폭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아우디 이트론을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아우디란 브랜드 자체가 결코 포르쉐만큼은 아니지만 뒤처지지 않거든요. 물론 요 최근에 독일 3사에서 뭐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 이미지가 퇴색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이트론 GT에 달려있는 이 아우디 브랜드만큼은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스럽고, 이 브랜드가 주는 이트론 GT에 달려있으면 뭔가 달라 보인다, 뭐 이걸 강조하고 싶네요. 이 차의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요. 이 차는 정말 디자인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면보도 그렇고 후면보도 굉장히 아름답고 어디 하나가 더 예쁘다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포르쉐를 이제 압도했다. 특히 아우디의 디자인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이 이트론에 갖다 놓으니까 더 미래지향적이고 우주선 같고, 스포츠 전기차의 디자인은 딱 요거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뭔지 아시죠? 예. 요 프렘리스도 정말 예쁩니다. 남자라면 한 번쯤 프렘리스도어가 탑재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요 차의 디자인, 그러니까 이트론에 딱 이 프렘리스도어가 들어가니까 더더욱 특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 프렘리스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접합 차압유리로 되어 있고요. 2열도 마찬가지로 이중접합 차압유리로 되어 있어서 주행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속으로 주행할 때 굉장히 이제 정숙합니다. 전기차가 원래 특성상 정숙한데 이 프레임리스가 적용되니까 더더욱 정숙하다. 특히 실내 마감들이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통 프레임리스 도어가 탑재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요 도어만 예쁘고 요 안쪽 마감이 고무 패킹이 벌어졌다던가 저가 소재를 쓴다던가, 요 이트론 GT는 딱 열었을 때 여기를 만져보면 굉장히 매끈하고 단차 없이 아주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우디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나 마감에 있어서도 완성도를 신경 썼다, 그게 느껴져요. 과거에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스포츠카에만 적용됐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양산차에까지 적용됐냐? 디자인이죠. 여러분들 스포츠카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스포츠카에는 프렘리스 도어를 넣어서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는데, 양산차에도 디자인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 프렘리스 도어에도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매끈하면서 스포츠카 형태의 디자인을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쁜 차는 일단 프렘리스 도어가 핵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실제 여기 만졌을 때 가죽이나 촉감들이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워요. 예. 시트 색상이 지금 보시는 레드 컬러, 그리고 블랙 시트가 나오는데, 이런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는 레드 시트가 나름 주는 이제 감성이 있죠.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뭔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어서 뭐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질감은 주지는 않지만 이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물론 소재는 좋아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양산차와 차별화두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버튼, 이 버튼이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게 진짜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버튼 하나하나가 이 스포츠카의 감성을 이제 느끼게 하죠.
이 전체적인 디자인 봤을 때 계기판은 정말 예뻐요. 요것만 떼다가 제 차 이제 가져다 놓을 만큼 이 계기판은 예쁜데 요 디스플레이가 약간 조금 아쉬워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요즘에 나오는 A6나 뭐 A7 같은 양산차에 들어가는 디자인 그대로 들어갔고, 듀얼 스크린이 안 들어간 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버튼이나 소재들이 이제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는 고급감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기어 버튼 같은 경우는 딱 앞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파킹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버튼, 그리고 파킹 눌렀을 때 이 전면부 카메라와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가 이제 켜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우디는 요 3D 주차 화면의 또 명가 아닙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 차의 실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최대 장점 딱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계기판, 그리고 두 번째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감성을 자극하는 이 버튼, 이 빨간색 테두리,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런 주차 화면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디테일해요. 예, 지금 제가 스티어링 휠을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퀴가 움직이는까지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비상등 깜빡이도 좌우로 다 나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요즘에 현대기아차나 제네시스도 쫓아가고 있는데 아우디만큼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작년 한 여름인가 저희 아이들과 서울대공원에 딱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포르쉐 타이칸이 한 대가 딱 오더니 아버님께서 내리시고 2월에 7살하고 5살 돼 보이는 딸 둘을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이었어요. 저 차에 어떻게 아이들을 태울 수 있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아우디 이트론 GT가 타이칸이랑 똑같은 플랫폼을 써요. 그래서 수치를 보더라도 좌우 폭 빼고 타이칸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트론 GT는 뭔가 확 넓어서 이 타이칸보다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쓸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나오나 보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2열 공간 때문에 이 차의 구매를 좀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고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열 공간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헤드룸 부분에서 요 차의 디자인 특성상 헤드룸 부분에서 요 부분에 조금 머리가 닿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장거리 타고 다니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공간이 이제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제가 딱 평소에 운전하는 포지션대로 딱 세팅해 놨는데 주먹이 하나, 2개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2열 공간에서는 절대 걱정할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각도 자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빼고는 요 실내 안쪽, 요쪽 헤드룸은 좀 넉넉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2열의 아이들을 혹시라도 태우고 다니시는 일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아우디 이트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트론 GT가 이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 아쉽다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차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특히 요 하차감 있잖아요. 하차감.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요 차를 일단 타고 나타나면 정말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이 차를 타고 딱 내리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만약 하차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 이트론 진짜 최고입니다. 일단 시트 착좌감은 굉장히 이제 편합니다. 스포츠카이긴 하지만 장거리를 정말 편하고 빠르게 가는 용도로도 어느 정도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트 느낌을 전체적으로 편하게 이제 가져가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시트 폭이 넓은 편이에요. 제가 좀 지금 앉았을 때도 좌우가 남는다는 느낌이 들 만큼 좌우 폭은 넓기 때문에 저보다 체구가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탑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체는 얇은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을 묵직하게 가져가면 그 느낌이 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우디가 차별을 두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더 두껍게 가져가면 내가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할 텐데 그런 부분들 넣어주지는 이제 않았네요.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이제 하오고개라는 곳이고, 항상 제가 이제 그 한 차를 리뷰할 때
이제 오는 이제 곳이죠. 이곳은 이제 방지턱이 높이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이트론 GT의 승차감과 그리고 이 자동차가 낮아가지고 일상생활하기 불편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을 이제 왔습니다. 이 이트론 GT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아쉬운 점인데 에어컨 누를 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바람 세기가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희 아내와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이제 말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방지턱을 넘을게요. 사실 요런 방지턱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방지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 이하로 요 정도 높이 방지턱을 넘을 때는 차체가 닿지는 않아요. 에어 서스펜션을 이제 차고를 이제 최대한 높여서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체를 손상이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좀 생각이 또 고속으로 갔을 때는 차체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일상 주행에서는 차고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전체적인 승차감 같은 거 말씀드릴게요. 고급차를 고르는 기준 가장 크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승차감이라고 생각해요. 고급차의 승차감이 일반 세단과 똑같다고 하면 고급차 아니죠. 그런 기준으로 마실 때 정말 이 승차감 하나가 끝내줍니다. 너무 편해요. 예, 저만 편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저희 아내와 2열에 있는 아이들도 편한 거죠. 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포츠카 갖다가 또 딱딱 타면 아빠 스포츠카 갖고 왔어 너무 막 신난다 이렇게 하다가 막상 태우면 너무 막 시끄럽고 빨리 나가고 막 그래서 멀리 난다고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이트론 GT는 이 전기차 특성상 뭐랄까 그 소음이 굉장히 적은 데다가 2열 승차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2열에 탄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 차에서 뭐 멀미를 느꼈다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요. 저 아내도 이제 차가 너무 조용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 차에 있는 어떤 에어 서스펜션과 시트와 그 타이어의 조화가 정말 궁합이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차에 탑재된 지금 휠이 21인치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휠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트론 GT는 시트나 서스펜션이 너무나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아주 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속 능력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따 제가 고개를 이제 오르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도 즉각 잘 반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코너링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부담 없이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주파 능력이 이 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두성이 좋아가지고 전혀 이제 부담 없이 이제 통과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 볼 때마다 제가 이 1000km 타면서 볼 때마다 요 디자인은 그 실내 인테리어 요 계기판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포르쉐의 그런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도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디자인은 그 우리가 이제 Q5 있죠. 아우디 Q5. 그 Q5를 조금 발전시켜 놓은 디자인. 그러니까 Q5도 요거는 디스플레이에 여기 분리 버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Q5의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Q5보다 한 단계 진화한 디스플레이지만 요 아래 요 부분이 계속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요런 부분,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요 이외에 나머지 뭐 이 부분 외에 소재나 어떤 구성 같은 레이아웃 같은 경우 뭐 나쁘지 않은 편이죠. 네. 이 이트론 GT는 속도는 가속은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이제 없는 차예요. 이게 굉장히 가속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가속이 뭔가 확실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들과 달리 변속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리고 터보력도 없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엔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밟으면 대로 즉각 나간다. 이 표현이 좀 맞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힘이 넘치고 넘어요. 그러니까 넘쳐 흘러요. 힘이 넘어. 그러니까 절대 이 차의 가속 능력은 믿어 의심치 마라.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내연기관을 타다가 전기차로 오면 또 매번 이제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이 사운드잖아요. 사실 이 아우디 이트론 GT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게 되면, 그러니까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달리게 되면 그 르망 경기에서 아우디 차량들이 나왔을 때 내는 그 특유의 사운드 있죠. 그걸 얘가 내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BMW 같은 경우도 이제 i4를 출시하면서
한스 짐머의 특유의 그 소리를 사운드를 넣었는데, 이 차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면서, 고성능 전기차를 타면서 뭔가 내연기관 같은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디도 이트론 GT에는 그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아쉬움을, 내연기관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운드를 일부러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심심한, 소리가 없어서 심심하다는 느낌은 잘 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려서 상당히 이제 그 각도, 이제 고각이거든요. 이 도로가. 제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짜. 아니, 보통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고성능차를 가져오면 일단 처음에는 이 고각을 오를 때 터보렉과 함께 RPM이 막 올라가서 살짝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다이나믹 모드로 놓으면 그런 뭐 힘들다라는 단어가 결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개가 정말 이제 고각이에요. 근데 야, 요거를,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면 탈수록 이 승차감과 가속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차를 타이칸보다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3월에 구매, 만약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구매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타이밍, 이 3월이 딱 최적의 시기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지금까지 이트론 GT를 제가 1000km 타면서 느낀 뭐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내연기관에서 뭐 전기차로 넘어가시는데 고성능 전기차, 패밀리카로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저 아우디 이트론은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포르쉐라는 브랜드 욕심만 없다고 하면 저는 이트론이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M850과 같은 내연기관차, 고성능 내연기관차와 고민하신다고 하면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게 확실히 구비가 되어 있으면 저는 이 이트론 GT를 추천드려요. 반면에 전기차 시설 없는 분들한테는 이 차를 활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M850이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운드가 주는 즐거움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사운드도 매번 이제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떤 승차감과 정숙성, 그러니까 내가 고급차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만족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 850i보다 이트론 GT를 좀 추천드리고, 나는 뭐 그런 고급적인 것보다, 고급스러움보다는 정말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의 느낌이 좀 더 좋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M850을 뭐 이렇게 추천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정민준이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이제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